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걸 뭘 좋아할 때 같이 읽어줘야 돼. 이게 혼자 읽으라고 하고 너 이제 이거 읽어 하고서 주면은 절대 안 읽어요. 근데 가끔 묵음인 거 너가 발음 넣어가지고 잘못 읽어주면 그대로 외우던데. 그래도 일단 책을 좋아하면 된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시간 방학이 오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예,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방학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제가 딱 방학 때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이 학교 다니느라고 살짝 소홀했던 영어를 방학에 딱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영어 캠프를 작년에 한번 해보더니 안 하겠다고 하죠? 이번에 캠프 할래 했더니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시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응 했더니 그럼 나 안 할래. 억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안 한다는 거 괜히 돈 버리지 마시고 가서 근데 지금 딱 6시간, 7시간 이렇게 영어 쫙 당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편한데. 또 뭐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이고 네. 자, 아이가 학원을 거부한다. 집에서 잡고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 네. 참 이상해요. 이분이 우리 정전부부 난장판 육아의 조회수 압도적 1등이거든요. 탑이야, 탑. 안 나오겠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조회수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쭉쭉 빨아먹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딱 잘 나올 때 와서 본인 유명세야. 물론 그래. 유명하지만 더 쭉 끌고 올라가면 되는데 난 또 유명해지긴 싫대. 그 희한해. 근데 진정성이 있어. 유명해지고 싶어서 난리 난 사람들은 나와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네. 그런 욕심보다는 결국 내용이 좋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셔보죠. 압도적 조회수 1등의 주인공 바로 영어 교육 전문가 우리 김원장 김수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채널도 하시면서. 아니면 작전 아니야? 뭐야? 몸값 일부러? 올리기인가? 작전 아니야, 작전? 네. 제가 혼자 사실 얘기하면요. 네.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해요. 근데 저번에 출연했을 때 자칫하면 좀 지루한 영상일 수 있었는데 질문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잘했어요. 네. 저도 꼭 나오고 싶은 마음속 채널이 1등이에요. 네. 정전부부가. 네. 근데 한번 이제 나올 때 찐 정보 좀 전달 드리고 싶고 해서 여차저차 하다가 이렇게 그런 거 치고 됐습니다. 본인 채널 업로드가 계속되던데. 어쨌든 그렇게 오셨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찐 정보 한번 저희가 쏙쏙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름방학 이것만은 꼭 하자. 대 이것만은 피하자. 피하자도 있어? 야, 역시 24만 조회수의 주인공답게 뭔가 딱 듣고 싶네. 그쵸? 벌써부터가. 클릭하고 싶어져.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름방학 맞이하여서 그 학습 계획 준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방학 사실 겨울방학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엄청 한 짧아요.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큰 욕심보다는 아이의 취약점 1개 정도만 체크하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아이가 꼭 빠지면 안 되는 것 위주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님들이 실수하실 수 있는 것들 요것만은 피하자 이렇게 해서 2개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뤄볼까 했는데 선생님이 딱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하신다고 합니다. 중학생 편은 또 따로 모시면 되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마 기본 줄기는 또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에 따라서 학년과 상관없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아이가 이제 2학년이다 보니 1, 2학년부터 좀 살펴볼까요? 1, 2학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듣기, 읽기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읽기 유창성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녀분께서
그 조금 이제 영어 사교육도 많이 하시고 영어 그 교육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조금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겁나 많이 달렸죠. 하셨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3학년 때 영어 교과 실수가 들어오면서 1, 2학년 때 파닉스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그리고 학원에 보통 오실 때 1, 2학년들도 집에서 파닉스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파닉스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파닉스 하시다 보면은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파닉스? 예, 파닉스 뭐 단모음, 단자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렇게 가다가 요게 보통 5단계로 나뉘어요, 파닉스가. 근데 5단계 정도 하다가 4단계, 5단계에 가면은 보통 열의 8, 9 아이들은 잘 못해요. 여기서 이제 잘 안 돼요. 어렵구나. 어려워하고 부모님들도 인식하시기에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온전치 않아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니, 4, 5단계는 뭔데요? 4자리 단어 읽기, 5자리 읽기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파닉스는 사실 규칙이에요. 규칙에 따라서 읽는 건데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이트 월드라는 게 많아요. 예외가 또 많군요. 근데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he, she 많아요. 더 이런 것도 파닉스 규칙으로 원래 읽어내려면 뭐 해, 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가 이거니까 원래는 뭐 cat도 at, ca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흐에 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he, she, 이렇게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트 월드가 이름이 왜 사이트 월드냐면은 첫눈에 뭐 반하다라는 단어도 뭐 love at first sight잖아요. first sight 할 때 그 사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즉시 단어를 그렇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파닉스 단계 4단계, 5단계에 가도 비중 있게 사실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 월드를 따로 다뤄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 이거 사이트 월드 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알려드리면 어머니들 잘 모르시고요. 간혹가다 학원도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 파닉스가 온전치 않으니까 한 번 더 하세요. 그 단계를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파닉스가 온전치 않으니까 다시 밟아야 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파닉스 4단계, 5단계를 아무리 반복을 해봤자 제 경험상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이때부터가 아이들이 기초 책 읽기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기초 책 읽기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기초 책 읽기를 하다 보면은 막 1점대 읽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사이트 월드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희쉬는 이때부터. 뭐 엄청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자연스러운 책 읽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닉스 단계 끄트머리 갔을 때는 원래 아이들이 좀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한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책 읽기로 병행을 해주시면 이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파닉스를 시작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유를 안 보낸 거에 대한 어떤 조급한 마음도 있고 파닉스를 좀 제대로 잡고 가야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이 안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2번 밟고 3번 밟고 하는 것 같거든요. 고민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읽기로 넘어가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리거나 성인이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 로망 같은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도 교육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파닉스를 거의 영어의 첫걸음인 거를 잠깐 잊어버리시고 파닉스를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요. 거의 뽀개기식으로 하시거든요. 이거를. 학원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파닉스 완벽 정복 이런 식으로 문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완벽 뭐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파닉스 마스터는 그렇게 책으로 규칙으로 알려줘서 마스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책 읽기가 병행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이때부터가 자연스러운 습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파닉스는 제가 추천하는 단계나 어떤 적정 개월수 저는 사실 이제 전문 지도를 했으니까 저는 5개월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근데 이제 집에서 지도하시기는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파닉스가. 그래서 지도를 조금 꾸준히 계획
계획대로 하시면은 그래도 6개월에서 8개월 넘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2학년 부모님들은 유치원 때 파닉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유치원 때 하는 파닉스는 이제 리듬이나 어떤 라임 갖고 하는 운율 네. 이런 노래로 하는 파닉스지 사실 파닉스는 음가를 인지하고 쓰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도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의 있으니까 이제 파닉스를 했는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단계 파닉스 책을 좀 하시면서 병행해서 리더스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는 거. 책 읽기가 진짜 중요하네. 두 가지네요. 그러면 파닉스를 안 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끝까지 파지 말라는 거. 그쵸. 유치원 때 어릴 때 했다고 이미 다 한 거라고 또 뛰어넘지 말아라라는 점이 핵심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 애는 5, 6세 2년 동안 파닉스를 했단 말이야. 5개월이면 될 거를. 아니 근데 그게 어릴수록 좀 더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앞에 개념을 모르면 뒤를 못 나가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채울 필요 없이 이 정도 빈 공간이 있더라고 책을 읽거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1, 2년 좀 길게 보시고 이때부터는 책 읽기를 바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스북에서도 가장 앞단계 보시면요. 이게 책인가 싶을 정도로 글밥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거의 뭐 한 두세 단어 정도 있는 느낌? 한 페이지에 한 문장, 그리고 한 문장에 단어 수 4, 5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파닉스 책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문장이나 이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용기 있게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고 3학년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유창하게 읽는 수준까지 이것을 문자를 못 읽는다거나 이런 것만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이거부터 그럼 좀 여쭤볼게요. 이 파닉스 같은 경우에 여유가 되시면 이제 학원 가서 아니면 바쁘면 이제 학원 가서 아이를 맡기기도 하지만 집에서 만약에 왜냐면 충분히 이건 좀 쉬우니까 파닉스를 아이를 좀 다져주겠다 하면은 뭐 추천하실 만한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유튜브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되게 많잖아, 파닉스 유튜브에 영상. 그냥 영어로 파닉스 치시면은요. 미국 국공립 학교 진학 이제 전에 취학 전에 아이들이 보는 영상도 좋은 게 되게 많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런 영상도 많고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유명 파닉스 몇 종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검색하시면 그냥 나오고요. 그런 파닉스 책 보통 5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훑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그러면 좀 충분한 거죠, 이거는? 항상 이 기초 단계는요. 사운드와 문자와 일치 과정을 해줘야지 이게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 쓰는 것까지 해봐야지 완벽한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우리 말을 생각하면 제일 쉬우세요.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아이들이 써야죠. 듣기만 한 아이가 없고 쓰기만 한 아이가 없고 말하기만 한 아이가 없잖아요. 이게 다 발달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수록 저는 같이 해줘야 된다는 조금 주의기는 해요. 쓰는 것도 워낙 많아. 이거 파닉스 쓰는 교재들도 시중에 널렸어. 그럼 요거 하면서 이제 병행해야 될 게 결국 책 읽기인데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도 영유 그렇게 보냈는데 얘한테 어떤 영어책을 얼만큼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이 좀 안 오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 시작할 때 이 1점대 책을 읽을 때는 무조건 애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 돼. 애가 재밌어 할 만한 거. 무조건.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학년 때 책 읽기 안 돼서 아이 좀 크고 나서 엄청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애들은 엄마나 아빠랑 같이 하는 거는 일단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걸 뭘 좋아할 때 같이 읽어줘야 돼. 이게 혼자 읽으라고 하고 너 이제 이거 읽어 하고서 주면은 절대 안 읽어요. 근데 가끔 묵음인 거 너가 발음 넣어가지고 잘못 읽어주면 그대로 외우던데. 그래도 일단 책을 좋아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끼고 좀 계속 같이 보면서 약간 놀이처럼 좀 까르르 막 영어를 알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왜냐면 영어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민현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의 기본 목표는요. 흥미와 재미예요. 철저하게. 1점대까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실 영어 원서 자체가 아이의 흥미, 정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아이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어떤 책에 꽂히는지 요거를 캐치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들이 하실 역할이지 간혹 가다가 강연에서 선생님 제가 영알못이라 애 영어 원서 지도 읽기 지도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티칭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코칭을 하셔야 돼요. 아이를 관찰을 하셔서 캐릭터가 사실 원서에는 2점대 이상부터는 항상 나와요. 그럼 드래곤도 있고 여자아이들이 꽂히는 캐릭터 너무 많거든요. 그 첫사랑 같은 책을 만나는 시점을 딱 캐치하셔서 그것을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어 책 읽기 트랙으로 태우는 것. 요것이 이제 책 읽기의 어떤 포인트예요. 간혹 그런 거 있어요. 부모님이 딱 봤을 때 난 저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뺏어서 더 이제 뭔가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캐릭터나 그런 책으로 자꾸 유도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정독과 다독의 개념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식하는 경우에. 그래서 다독은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그럴 때 꼼꼼하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른들도 읽을 때 내가 그냥 커버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샀다가 조금 어렵네 하면 나중에 읽으려고 치워놨다가 그거 전문이에요.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들춰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원서 읽기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민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네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정하실 때, 뭐 다독을 아이를 10권 중에 9권을 시키셨다고 하면은 정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권, 10권에 한 권 정도 엄마가 읽히고 싶은 책은 한 권 정도를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이 독후 활동의 비율 같은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영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 바이 아이예요. 맞아요. 원서를 100% 커는 아이들도 있고 원서 아예 안 보다가 나중에 학습적으로 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1, 2, 3학년 친구들은 10권 중에 7, 8권은 애가 그냥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쭉 미시다가 독후 활동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엄마가 읽기 싶은 책 끼어 팔기로 한두 권 이 정도면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독후 활동을 하려고 해도 단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사실 독후 활동이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후 활동이라 하면 뭐 AR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 맞아요. 민자님이 맞으신데요. AR 점수도 있고요. 독후 활동이란 것은 이제 책에 대한 이해도 체크 확인인 거죠. 어떤 스토리 플롯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글의 분위기도 있고 이런 것들의 종합 정리해서 워크시트에 조금 써보는 활동들 같은 거를 이제 독후 활동이라 하고 이게 제대로 된 독서 지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AR 지수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면 AR 지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거의 AR 지수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어느 정도다라고 알고 계셔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 나이에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내가 얘 학원 가서 얼마나 잘하나를 볼 수도 없고 객관적인 지표기는 하니까. 근데 그거 믿다가 우리 큰 코 다쳤잖아. 거의 한 5점대까지 가지고 우리 아직 영재다 했는데 한 3점대까지 또 쭉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원래 초등 때는 떨어져 AR. 그때 보면서 잡아가야 되는구나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요. AR 지수는 이제 미국의 르네상스 러닝사에서 만든 독서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AR이 1점부터 10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1점부터 10.9 이렇게 가는데 AR 지수의 측정 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단어 수 이런 거 이제 막 막대 그래프로 해서 나오고. 뭐 주제 찾기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제 찾기는 아니고요, 전민기 씨. 아니 거기서 뭐 문제 풀던데 내가 봤는데. 맞아요. 문제 이제 한 맥시멈 20문제까지 풀고요. 이 AR 지수 측정하는 기준이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단어의 난이도, 그 다음에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의 개수, 요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해도 부분은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AR 지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측정할 때. 왜냐면 이 AR 지수가 몇 점이라고 했을 때 5점이다. 그러면 5점에 상응하는 이해력과 문해력, 사고력 이런 다른 것들은 얘기거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맞아. 그래서 5점대건 3점대건 4점대건 이 아이의 그 문해력, 영어 문해력은 측정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어머님들 하셔서 제가 레벨 테스트나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은 부모님께서 5점대다, 4점대다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 아이가 그렇게 학습 연차가 오래된 아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을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AR 지수가 뭐 매달 거의 보시는 이제 네, 매달 부모님도 보죠. 많고 왜냐면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영유아 그러니까 조금 어린 친구들 중심 학원은 교습비 안에 AR 테스트 매달 보는 녹여요. 예,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빼고 싶거든요. 저 요즘 안 해서. 근데 그게 안 된대요. 빼는 게. 제 생각에는 네. AR 지수를 자주 측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별로 맞아요. 그 유의미한 지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렉사일 지수라고 이해도 측정이 들어가는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렉사일 지수 같은 경우가 미국 국공립 학교에서 교과서 뒤에 있는 그 지수가 렉사일이고 위에 아카데믹 레벨에서는 렉사일 지수를 훨씬 더 이해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믿기가 네. 좀 그럼 좀 더 정확한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너무 어릴 때 할 필요 없잖아. 제 생각도 그래요. 렉사일 지수가 이거 어디서 해요, 근데? 프로그램 이제 검색하시면 이것도 테스트 보는 데는 있는데 이것도 네. 보신다고 많이 그거 하지 마시고요. 왜요? 하지 말라고 해도 또 가요 또. 아니, 일단 한 번만 볼게요. 궁금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둘의 가장 그 차이는 이해력 측정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번 1편 여기 영상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트랑 운동을 막 하고 나서 몸무게를 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딱 찍죠? 네. 네. 근데 밥 한 끼 먹었으면 조금 더 나가고 안 먹으면 빠지고 그런 거 같이 이 AR 점수도 정확하게 이해해. 네, 점수도 2년 3년간의 굉장히 인풋이 그 쏟아붓는 기간과 노력이 있을 때 좀 측정을 해주면 좀 프로그레스가 있죠. 근데 네. 부모님들은 또 그게 한번 측정하고 거기에 기뻐하시고 거기에 좀 너무 실망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실망하는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봤냐면 실망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지도했구나. 이 학원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잘 하셨는데 원래 그건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원래 많이 걸립니다. 아니, 근데 이 비율을 진짜 찰떡같이 해주신 것 같아. 이게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요. 높게 나와도 이득이고 안 나와도 이득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어쨌든 네. 부모 입장에서는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글밥 정도를 측정하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계속 읽고 있는데 맞게 읽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검색해서 이거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AR은 그렇진 않아요. 아니, AR 말고 이거 렉사일. 그거 안 해도 된대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고학년 중에 이거 뭐 이해력이 이미 다 올라온 아이들은. 그런 테스트보다요. 네. 순수 우리나라식 학습서 말고 네. 그런 학습서 뒤에는 거의 다 렉사일이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AR 3.8이면 이제 미국 학교 3학년의 8개월 그쵸, 차 그쵸. 수준 이런 네. 것처럼 렉사일도 뭐 몇이면? 750이다 그러면은 그 전체에서 70% 이상을 이해한다 얘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지. 예, 그게 또 너무 이제 다 과열로 보시기는- 되면 안 되니. 근데 이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AR 지수에 정확히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더 쉬운 거 해가지고 애들이 좀 더 흥미 갖고서 한 단계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책 읽기 할 때 엄마 나 저 책 읽고 싶어 아이가 했어요. 만약에 네. 드래곤을 좋아하는 남자아이인데 1.9예요. 근데 2점대 책을 얘가 읽고 싶다고 한 거예요. 네. 안 돼, 너는 2점 몇이니까 저 책은 2점 몇이니까 안 돼 라고 많이들 하시고 많이 저거를 한다고요? 그렇게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안 된다고도 많이 하시고 이 단계에 그리고 이 책 위주 지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셔요. 네. 그 아이의 책 리스트 목록을 쫙 작성을 그쵸, 하셔서 그쵸. 이제 체크, 하나씩 체크. 지워나가는. 가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조금 이제 이탈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성인이 우리말 독서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그쵸. 그 책 읽기 본연의 독서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로 취향 네, 따라서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줬다가 얘가 영어에 질릴까봐 또 걱정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네 수준보다 높은 거 읽어야지 해가지고 또 그거 너무 푸시하면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네. 우리 맘대로 안 돼요. 이제 이 정도 컸으면 맞습니다. 지들 하고 예. 싶다는 거 하게 해줘야지. 그 많은 친구들이요 책 읽기 할 때 정책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정책이를 진짜 정책인지 구분도 해야 되고 돌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추천 많이 하는 책 읽기의 방법 중에서 1, 2학년들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청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청독이요? 듣는 거요? 예. 청독은 오. 이제 영어로는요 immersion reading이라 해서 immerse는 쫙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뭔가 흡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적으로요 듣기와 읽기를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틀어서 사운드를 따라가면서 눈이 읽는 거가 청독이에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보통 듣기라 함은 그냥 틀어놓고 일상생활하면서 그쵸. 듣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청독은 책을 펴고 읽으면서 이 사운드를 같이 들으면서 그쵸. 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AR 점수로 말할 때는 3점대까지요 네. 청독을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부모님들께서. 오. 그리고 1학년, 2학년 무조건 사운드가 있어야 돼요. 네. 영어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운드를 눈과 뇌가 같이 따라가는 문자로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때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출 기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말 큰 부모들의 오해인데요.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라는 것은요. 방법론적으로 맞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을 이 방식에 데려다 놓기까지는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부모의 지대한 공과 노력이 그쵸.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를 집에서 혹시 혼자 하고 계시거나 네. 지도하실 때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보를 많이 찾아서 이런 해놨으니. 방법들을 네.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그래서 청독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 많이 하는 방법이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놓치고 있었거든요. 난 그냥 청독이란 맨날 개념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보거나 이게 다였는데 네, 그걸 그러면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엄청 거죠. 나고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만큼 그걸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간은 많다고 생각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년 정도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최소 2년 정도는 있어야 나 이거 되고요. 해야겠다. 네, 그러면 이 사운드를 그럼 언제 때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셔요. 그리고 이 사운드를 또 너무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4점대로 못 올라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끊어야 되는 데가 있네, 쪽쪽이처럼. 네. 아, 그거 끊느라 힘들었어요, 쪽쪽이. 이 언어가 세이펜이랑. 맞아요. 이 언어가 이제 온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은 성인들이 읽는 것처럼 목독을 하면 돼요. 사운드 없이 눈으로만. 그럼 언제 끊어야 거죠. 돼요, 청독? 3점대 후반, 4점대부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이가 사운드가 없으면 전혀 못 읽는다. 그러면 읽기 실력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운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네. 그러면 그것을 굳이 떼는 것보다 기간을 더 가지셔야겠죠. 여유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떼봤을 때 부작용이 없어. 없고 계속 간다 하면은 이게 이제 실력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슬슬 사운드를 띄워주시는 게 묵독으로 가면서 노브를 사운드 틀면서 읽는 아이들 많이 없어요. 맞아요. 이런 소설책 같은 거 사운드 틀고 읽는 아이들은 잘 없거든요. 네, 그 눈으로 읽죠. 그리고 왜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한글을 아직도 달랑곱제비 그걸 책으로 안 읽고 그냥 소리만 계속 듣거든요. 그건 걔가 그걸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애착 인형처럼 집착하는 거야. 학년이 어리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저는 그 충분히 영어나 한글이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럼 저 이것만 여쭤볼게요. 아직 읽기 훈련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독으로 하면은 효과가 좋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블을 읽긴 하거든요. 그런 애를 청독을 시키는 건 어때요? 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졸리거나 피곤할 때 뭐 밀리의 사자 이런 오디오북들잖아요. 듣죠. 그러니까 애도 집중해서 빡 읽어줘야 되는 책은 묵독으로 읽혀야 되고 지금 뭐 좋아하는 책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친숙하게 끼고 싶은 책들은 사운드 틀고 잠자리 독서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3, 4학년은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3학년부터는 이제
그래도 조금 네. 부모가 약간의 학습 느낌으로 조금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3, 4학년 때 강조하는 부분은요. 습관 잡기예요. 습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5, 6학년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중고등 대비를 하자 주의거든요. 네. 5, 6학년 때는 확실히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터닝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때부터는 집중적인 저는 대비가 들어가다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이때부터가 이제 공부의 부익분 비익빈 같이 되는 아이들은 계속되고 안 되는 아이들은 계속 안 되는 시점들이 이때예요. 5, 6.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3, 4에 뭘 대비해야 되냐. 네. 습관이 안 잡히면은 학습량 자체를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근데 이 학습량은 무조건 많이 해야 돼서 필요한 게 아니라 네. 학습량을 조금 기본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공부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럼 가속도가 붙다 보면은 단편적인 예로 뭐 직독직해나 독해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막 손으로 치고 주어 네. 동사 어디 그쵸, 있고 그쵸. 찾는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떤 스텝 중에 중간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즉각적으로 그거를 묶고 치고 거의 문장 해체쇼를 하거든요. 눈에 애들이. 들어오죠, 그냥. 그걸 하지 않아도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읽어버리는 네. 지경까지 가는 거죠, 애들이. 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영어 속도가 중고등에선 붙는 거예요. 상위권들은. 그런 걸 위해서 사실 학습량이 기본적으로 사이클에 네. 좀 시발점이 되거든요. 오. 그러려면 3, 4학년 때는 습관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에 이제 기본 습관 잡기가 여기서는 좀 많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 그럼 뭐 예를 들면 하루에 그 시간이나 양을 정해놓고 방학 때만큼은 그거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이라서 스페셜하게 뭔가 하고 평달에는 좀 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계속 3, 4학년을 좀 그렇게 가주시는 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 고학년 갔을 때 기본적으로 1년 정도의 선행을 한다. 1년 선행? 1년 선행이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네. 사실 영어를요, 습관 잡기를 잘 해놓으시면은 엄청난 선행이 필요한 과목이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한 번 심화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 선행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이 초등 3, 4, 5예요. 네. 네, 6학년부터는 사실 중등부를 쳐요. 네. 6학년은 초6이 아니라 중중이라고 네. 보면은 초 3, 4, 5까지는 이거를 쭉 이어서 가는 기간으로 활용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화 학습의 이제 포인트는 네. 1, 2학년의 기억을 좀 지우시고 네. 1, 2학년을 끌고 3학년까지 오시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제 3, 4 정도는 1, 2의 기억을 좀 지우시고 안 하던 공부가 이제 계속 하나씩 추가가 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쓰기가 있을 수 있고 그 학부모님들은 문법 이꼴 입시 문법이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벌써 해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입시 문법은 분명히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 6학년 공통으로 저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시 문법 전에 그래머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차이니즈 배우나 프렌치 배우나 글의 규칙 같은 거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사실 이제 5세, 6세부터도 또 지도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로 초등 심화가 되려면 사실 조금 지도가 들어가면 훨씬 이후에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문장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려면 이걸 해체하는 작업을 문법에서 주어, 동사, 뭐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해놔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초 3, 4, 5에는 그렇게 접근하진 않고요.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문장 읽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틀린 걸 집어내는 그렇죠,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충분하고요. 이제 주어 동사 잡고 시제, 그다음에 수일치 이런 거는 6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용어가 들어가는 시점이 6학년이에요. 그럼 초 3, 4, 5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요즘 리딩 학습서, 그래머 학습서에 다 섞여 있어요. 라이팅에 이 쓰기나 그래머 정도가 이제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대해도 충분히 그런 게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습관 잡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뭐 앉아서 읽기, 학습지 쓰기, 한쪽씩 풀기 뭐 뭐 그런 이런 거? 습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수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쓰기가 조금 어렵고 고학년 되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단어 암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소근육이요? 이 연필 잡고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근데 3학년까지도 그 이야기를 많이 진짜? 하시는데 네. 쓰는 거는요. 질문 잘 하신 게 쓰는 거는 근육 활동이랑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그렇지. 수영하기나 자전거 타기 배워놓으면은 성인 돼서도 똑같이 하는 것처럼 제가 수업 고등학생들 할 때 애들 이렇게 바라보고 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어휘가 나와도 그냥 툭 치면 툭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항상 스펠링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그냥 써지지. 어렸을 때 많이 네. 썼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 쓰는 게 사실 좋죠. 그리고 이거 한 3, 4학년 돼서 뭐 5학년 돼서 쓰기를 연습시키려고 하면 안 한다니까요. 애들이 말을 안 거기서 들어요. 문제는요, 이제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싸워야 네. 되고 아니면 엄마랑 이제 싸우기 맞아, 시작을 어릴 하는 때부터 해야 건데 돼. 그런 훈육 방식에서도 그렇지만 조금 익숙한 아이들이 가속도가 붙어요. 맞아요. 그리고 단어 암기는 정말로 커서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리딩을 위해서도 그렇고 단어 연습은 조금 3학년 후반 정도부터 하면 좋다. 그럼 우리 아들 매주 그 영어 단어 테스트 보는데 네. 좀 한 눈으로 20개씩 외우는 보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무조건 쓰게 해야 돼. 근데 확실히 쓰고 연습한 날은 다 맞아 오는데 눈으로 맞아. 본 날은 좀 틀리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이게 반대인 게 선생님 얘기도 들려주세요. 이게 단어를 쓰면서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걸로도 이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얘는 문법이든 뭐 라이팅 수업이든 다 있으니까 나는 질려버릴 것 같은 거야. 단어까지 그래서? 쓰면서 공부하라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기 때문에 아이 바이 아이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부모의 주관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확실히 1, 2학년 때하고 3, 4학년 좀 다릅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배웠던 건 이제 좀 분리하시고 네. 습관을 쌓으면서 약간 1년 정도에 좀 선행을 하면 좋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한 3학년 때까지는 엇비슷하잖아요, 애들. 그렇죠? 3학년 때까지는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나 아무리 못하나 별로 격차가 좀 안 나고 티가 안 나요. 근데 4학년부터는 확실히 좀 티가 많이 나고요. 그렇지. 이제 그때부터는 뒤집어지지 또. 좀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인데 이제 이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가 진로를 어떻게 좀 갈까 거기에 맞춰서 영어도 그쵸. 아니, 난 지금 내 진로도 고민인데 1, 2학년 때 뭔 진로를 정하냐, 진짜. 그래서 아니, 빨리 정해서 네. 빨리 지금 결정해야죠.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컨설팅 하거나 상담하면 가장 많이 질문이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이과형이라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그 말에 이제 많은 게 담겨 있죠. 사실 이과형 아이들이 좀 죄송하지만 더 잘하고요. 그 너무 얘기 잘하고요. 정리 다 해주셨어요. 그 전에 선생님이 아, 그러세요? 이과형이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원래 네. 최상위 애들은 다 잘한다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은 그거 가지고 싸움이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최소한으로 시간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 극대화를 하는 건 가장 좋은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기초 단계라고 저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목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들이부어야 쏟아 부어야 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5, 6학년 때는. 예,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 교육 정책은 늘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 6월 모의고사도 1등급이 1.47%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1등급이 5%에서 7% 난이도가 맞추면은 이게 적정 난이도예요. 그럼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엄청 어려웠다는 거여서 제가 가르쳤던 고3들도 2등급 다 이렇게 맞고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책과 난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래, 모르지만 맞아. 기본기는 사실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아니, 있어요. 어려워지는데 기본기 없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그쵸? 공부할 거야.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운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게 여러 되는 가지가 경우도 있지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입시는 좀 너무 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했던 게, 아니, 영어 그냥 적당히 해서 1등급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랬는데 그 1등급이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로 많이 가고 네. 있고 그거를 바라보기에는 초3, 4는 그쵸. 그냥 기본기를 먼저 다져라. 목표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5, 6학년 같아요. 맞아요, 이때부터는 맞아요. 이제 중등 선행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해야죠. 이제는 뭔가 학습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시험 성적으로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럼 5, 6학년 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4학년 때 좀 부족했던 부분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3, 4까지 이제 제가 많이 드는 비유 중에서 네. 계절 생각하시면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 봄에 씨 뿌려서 여름에 좋은 토양과 햇빛 보고 자라서 가을 거지를 하잖아요. 네. 이게 네. 가을 거지를 이제 막 시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5, 6대. 5, 6대가 초등 안에서 그래요? 보면 네.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봄, 여름을 그럼요. 준비를 한 겁니다. 씨 뿌리고 다 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이런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이 1, 2, 3, 4에 이거를 많이 안 하셨는데 욕심내서 막 5, 6 수준으로 먼저 땡겨서 하시고 갑자기. 하시는 데 있는데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별로 그게 효과 없다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요. 5, 6부터는 이제 읽기, 어휘, 문법 강도 높여서 네. 조금 집중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읽기, 어휘, 문법의 강도를 높인다 하셨는데 3, 4학년에 비해서 좀 많이 수준이 올라가는 건가요? 수준을 많이 높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는. 네. 예, 그럼 예. 제가 궁금한 게 1, 2, 3, 4까지는 그럼 좀 편하게 독서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5학년이 되면 약간 수준 높은 책을 읽고 그거에 따른 교재를 풀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민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5학년 될 수도 있고 6학년 될 수도 있고요. 네. 3, 4학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와 보통 이제 부모님들 많이 아시는 게 학습서를 네. 이렇게 두 개 양분화 시켜서 생각을 하셔요. 네. 원서는 아. 책을 우리말 책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독서를 한다 네,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학습서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스킬이란 자가 붙어요. 네. 여기선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그쵸. 이해도를 깊게 물어보고 전략적으로 읽어내고 요런 거를 묻는 게 문제집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중고등 부모님들은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으세요. 학습서로 가야지 무조건. 초등 부모님들은 학습서에 대한 의문이 많으셔요. 아, 맞아요. 문제풀이만 그렇게 해서 되냐라고 그치.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학습서라는 것 자체가 네. 옛날처럼 좀 무식하게 막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난도가 어느 수준부터 높아지려면요. 네. 일단 학습서의 가장 원서랑 다른 점. 어휘 풀 자체가 원서의 어휘 다루는 거와 학습서의 어휘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랑 애들이 놀 때 하는 단어랑 다르죠. 다르죠. 단어들이. 네. 그러니까 학문 어휘가 있는 거고 일상 어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풀이 이렇게 겹치면 사실 좋을 텐데 겹치지가 많이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휘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원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호흡으로 이렇게 플랫이 가잖아요. 네. 학습서 같은 거는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문이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게 읽기 전략이나 리딩 스킬로 쓰여진 글이에요. 예를 들면 비교학인지 유추학인지 뭐 대조학인지 시간순인지 네. 찬반인지 이런 리딩 전략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을 전략대로 읽어내는 훈련들이 이제 학습서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네.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초등 부모님들은 초등인데 너무 달리는 하는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경험해본 거를 토대로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좀 겸비해 줬을 때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런 뭐 냉장고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막 블루투스도 되고 막 이렇게 네. 발전하는 것처럼 책이나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서로 성공한 아이들도 되게 많지만 제 경험상은 안 되는 아이들도 많으면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용해서라도 저는 만들어주는 끌어올려야지. 거가 조금 이 아이의 현실적인 중고등 생활을 바라봤을 때 좀 대비책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 푸는 그래서 스킬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영어 교육학에서 이제 배울 때 교육학 안에 나와요. 이 리딩 전략 훈련들. 네. 이런 것들은 아카데믹 랭귀지 레벨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급 스킬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네네.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갈 때 있는 것들. 그 차이구나. 그걸 차이가 가르는. 있어요. 굉장히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원서 읽기 많이 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만들어줘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요. 학습 능력이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네. 같은 이치예요. 솔직히 제가 잘 가르쳐서 애가 잘 된 아이도 있지만 아이가 그 본연의 학습 능력이 좋아서 저를 그쵸. 만난 후에 된 거는 제가 가르친 것보다
그냥 지가 잘해서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때는 특출나게 명석한 친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안전하자주의거든요. 그쵸. 공부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대비를 하자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서를 조금 훈련을 해줘야지 이 중고등에 제가 오늘 초등 로드맵을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기회가 되면 제가 중고등 네. 로드맵으로 다시 기회는 만들어야죠. 드릴게요. 네. 근데 중고등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초등 5, 6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지 중3 때까지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럼 그거는 그냥 책 갖고는 안 되겠네요. 약간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은 읽기 전략 통해서 문해력 기르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필수. 그다음에 6, 3, 4학년 얘기할 때 네. 입시 문법 시작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어른이 보면 저게 너무 우리 때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게 뭐 용어도 다 외워야 되고 뭐 용법을 골라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쵸. 초등 때 그거 시키기 싫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싫어하시죠, 보통.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법은 문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고등 때 구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쵸. 중등 때 문법을 해주는 거고 중고등 교과 과정 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 때 아이들이 진학을 하면 그냥 학교 선생님도 구문을 설명을 하셔요. 구문이 이제 어떤 거냐면 주어, 동사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돼. 거의 낱낱이 해부를 하고 왜냐 문장이 3줄, 4줄 막 가니까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서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니까 묻고 그렇죠. 뒤에 수식어가 저렇게 있으니까 또 묻고 대절 동사가 나오고 어디 있고 핵심어가 어디 있고 이거를 찾는 것들을 무지하게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고등에서. 맞아요. 근데 네. 고등 영어는 그게 다예요. 그게 거의 100%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신을 보고 수능을 보는데요. 네. 그게 중등에 배운 용어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하니. 나오는 그 용법을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중등 문법을 해줘야지 고등 과정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등 심화를 하려면 좋은 지문들을 아이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지문이 아니라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지문들 이런 거를 좀 읽어주려면 구문을 잘 보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들을 빨리빨리 보는 거죠. 저 그리고 초등 부모님들 많이 간과하고 계신 게 읽기는 속도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을 제한 없이 두면 사실 아이들이 많이 다들 읽어요. 그쵸. 근데 이제 시간 제한이 있을 경우 빨리 잘 읽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5, 6학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영어 꽤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토익을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쭉 풀면 거의 다 맞더라고요. 시험만 보러 가면 엉망치고 오는 거야. 고득점 문제가 뒤에 많은데 그걸 많이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내에 해야 되고 저는 오늘 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학습서도 하고 원서도 읽히고 하긴 하지만 이 원서에서 쓰여지는 단어와 학습서에서 나오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를 이번에 딱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게 학습서로 말씀하신 그런 문장 구조 같은 거 문법 훈련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원서는 그냥 읽혀 사실. 이게 그래요? 포인트야. 근데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앞에 거 먼저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문법 정복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로 직업을 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을까 이걸 생각해봤어요. 수능 볼 때도 아니고 대학교 때도 아니고 미국 유학 갔을 때도 아니고 대학원 시절에 가장 실력이 많이 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너무 어려운 지문을 너무 많이 읽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들어와. 그 영어가 어려운 것보다 뭐 코그니션, 인지 심리학, 뭐 교육 심리학 이런 뇌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건 한글로 읽어도 잘 모르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맨날 수업 끝나고 집에 올 때 맨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네.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이제 했으니까 시간도 없고, 하긴 해야겠고, 막 이러니까 엄청 많이 읽은 거예요. 거의 밥 책을요?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영어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한 3년 정도를 몰입해서 하고 나서 든 생각이, 영어는 2가지만 잘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어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서 꼼꼼하게 읽는 건 좋지만 읽어야 되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핵심되는 부분이 있고 스캐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상 그렇게 했었어야 돼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읽어낸 거죠. 그래서 읽기 전략이 일단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습서나 좋은 퀄리티 있는 그런 영어 교재에서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론화시켜서 책에 녹여놨다 이거죠. 아,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규칙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읽기 전략들이 굉장히 일단 읽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구조예요.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이거나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영어는 구조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문단에도 구조가 있고요. 어휘도 보면 어근이 있으면 뭐 앞에 언을 붙인 D나 뭐 인을 붙이면 뜻이 바뀌거나 엔딩이 바뀌면 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 구조도 한번 배워두면은 그냥 쭉 가는 거지. 입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읽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해진다. 그래서 중고등 때 영어 가르쳐보면 제가 애들 해보면 애들이 좀 불쌍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은 거의 내신은 무지막지하게 이제 암기가 되고 양이 어마무시해요. 아이들이 소화하는 양들이. 근데 불쌍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래도 평생 살면서 써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영어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성인 돼서도 배우시는 분들 요즘 많아요. 네. 그래서 써먹는 이게 평생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구문이나 읽기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아이들이 5, 6학년 크고 앞으로 바라봤을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5, 6학년이면 마음이 급하셔서 책 읽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맞아요. 불안하셔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는 거를 보시면 이제 불안하시고 뭔가 또 학원에서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 학습 양이 많죠. 어릴 때는 그렇게 책 읽으라고 했는데 이제 크고 나서 애가 책 읽기 시작하면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고등 진학하면 거의 영어책 읽기라는 것은 거의 기대를 못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5, 6이 마지막인데 이런 생각 이제 많이 드시는데 또 애는 해야 될 건 많고 이러다 보면 어떡해요? 이제 영어책 읽기가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릴 책은 빅패캣이라는 시리즈 원서인데요.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책이 이렇게 얇거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이런 거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일본 작가셔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작가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이렇게 얇게 요 부분이 원문이에요. 원서처럼 원문 그리고 나머지는요 제가 2가지를 강조했죠. 읽기 전략으로 읽어야 되고 구조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조라고 해서 막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장이 굉장히 단문이고 짧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삼색사전이라고 그래서 주어, 동사, 끝에 뒷부분은 다 이제 원래 오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퉁쳐서 묶어갖고 이렇게 삼색사전으로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초등학생들이 솔직히 이거를 막 정독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뒷부분을요. 구조 이거를 그래도 최소한 주어 동사는 알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색깔로 나누는 거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읽기 전략에 필요한 어떤 그 구조나 규칙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집 같은
어려운데? 거죠. 그래서 해설이 뒤에 붙어 있고 그 이제 중간중간에 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1권이고 그쪽에 이제 중간 권들이 있는데 이 중간 부분부터 이제 7권인데 7권의 중간부터는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읽기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개념으로 읽어라. 네. 그리고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 잘 봐봐라. 이러면서 이제 색깔 첨언 부분들 이렇게 네. 보여주면서 이런 거 외에는 조금 뛰어넘어도 되고. 아, 진짜 식으로.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미국인이 저자시면은 이렇게 네. 못 쓰시겠죠. 일본인이 저자인데 외국인으로서 바라보는 영어를 어떻게 분석해줘. 효율적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했을 때에 그게 떠올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막 쌤 다 형광펜 쳐가면서 주어 동사 쓰고 맞아요. 했을 텐데 그냥 다 해놨네. 네.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가면요. 거의 이런 작업들을 엄청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5, 6학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서만 할 수도 없고 공부만 할 수도 없는데 조금 그래도 여름방학 같은 기간에 네. 이런 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이거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나도 오랜만에 영어 공부 좀 하고 싶네. 이거 같이 보니까. 하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제들이 있어요. 막 100년 만의 폭설, 빅 팻캣과 네. 100년 만의 폭설이라든지 뭐 포춘 쿠키라든지 맞아요. 이건 네. 뭐예요, 전민기 씨? 이거는 뭐 도시로 가다 뭐 이런 아이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가 원서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난 진짜 이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니까 이미 좀 역류도 많이 했고 네. 원서만 읽기에는 불안하고 그렇죠. 학습서를 때려 넣자니 애가 싫어할 것 같고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네. 해준다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무조건 이제 방학에 갑니다, 전민기 씨.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리더스북 말씀드렸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리더스 끝나고 나면 챕터북 읽고 노블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챕터가 이제 챕터북이 챕터로 이루어져서 챕터북이잖아요. 네. 근데 거의 그림이 없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그림이 아까 만화도 있던데요? 맞아요.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이 볼로냐가 이제 국제 그림책 원화전이라고 네. 이탈리아의 그런 원화전인데 그 작가분이 그림책 사파하신 분이 이제 네. 그 입상자신 거죠. 그래서 네. 보시면 공부하는 느낌보다도 진짜 그냥 책 읽는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여기 보니까 원서에 단어 있잖아요. 이거 단어 안 찾아도 되게끔. 어려운 단어 써놨구나. 오, 봐봐. 오버헤드 뭐 이러면 머리 위에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조그맣게 작게 이 뜻이 다 있어. 그게 왜 그러냐인지 아시죠? 애들이 단어 모르면 찾다가 안 시간 읽거나, 다 가요. 그리고. 안 읽거나 아니면 찾다가 흐름 끊기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끊기지 말라고 네. 조그맣게 써놓은 거. 아,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그럼 어떤 아이들이 좀 고학년이 읽는 게 좀 좋은 거죠? 맞습니다. 영어 좀 읽기가 늦었거나요. 네. 아니면 AR, 제 생각에 이게 굉장히 보조 도구가 많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글 자체로만 보면 3점대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브로드하게 잡아서 2점대, 고학년이 2점대다 그러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학년인데 2점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고학년이고 어느 정도 약간 문해력과 이해력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신 뭐 보조 자료들이나 단어 맞아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괜찮은데 우리 아이 정도면은 이제 조금씩 읽으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정도 맞아요. AR 한 뭐 4점, 네네. 6점대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성인들도 사실 괜찮아요. 이게 꼭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나온 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들도 영어 기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7권이 그러니까 세트라는 거잖아요. 예, 세트고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읽을 경우는요. 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워크북이 있어요. 학생들은 싫어하겠죠. 네, 싫어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약간 어거지처럼 만드는 워크북이 되게 많아요. 네. 굳이 문제를 막 만들어서 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 되게, 줘보세요. 네. 저 또 이런 거 눈 돌아가거든요. 우리 네. 정민이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식으로. 단어 같은 거 찾기, 어휘 뭐 비슷한 말 찾기 네, 이런 그리고 것도 중간에 있고. 뭐 퍼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형태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책들은
규칙들이 있듯이 이 코너에는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되게 다양해요 형태가. 그래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센텐스 나오고 이거 true or false 이거 완전 단골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방학 동안엔 이런 거 한번 쭉 보면서 아이들 기초 잡아주기, 스트럭처 구조 잡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것만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이것만은 꼭 하자 해서 지금 학년별로 선생님께서 이제 로드맵을 짜주셨고 이것만은 피하자라는 거는 좀 짧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5월에 상담한 부모님이 1시간 상담 끝나고 났을 때 그래서 여름에 하는 150만 원짜리 무슨 단기 프로그램을 등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환불을 요청을 하셔라. 왜냐면 그런 학원들이 보통은 이제 매일 가고 하루에 5시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한다고 했던 그 영어 캠프요. 저는 수학 교도소처럼 영어 교도소. 기본적으로 캠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어는요 조금 그러니까 부술비 느낌으로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되는데 캠프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성인들은 몰입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중고등까지 이제 많이 가르쳐 보면요 아이들이 집중할 경우 맥시멈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예. 2시간? 30분? 2시간. 2시간? 학원에 앉혀놔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게 초등생은 맥시멈 저는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 시간이. 그다음에 중고등생은 3시간 강의. 그다음에 이제 뭐 순공이나 홍공하는 시간 뭐 붙여서 하면은 조금 플러스 될 수 있지만 성인들도 사실 3시간이 맥시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캠프는 기본 5시간, 6시간. 그게 왜 캠프가 붙냐면은 선생님 캠프라고 해야지 애들이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요. 그 안에 이제 시청각 자료 활용한 뭔가 이제 무비 타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께서는 약간 보육의 개념이 좀 있으세요. 어디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시라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드라마틱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거라면 집에서 그냥 1시간씩 매일 조금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가의 단기 무슨 캠프나 이런 학원들 저는 그거는 이제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연수나 이런 거는요. 그래서 기본으로 잘할 때 가는 게 연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도 뭐에 속았냐면요. 거기에 드론 날리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내준 요 종이를 보잖아요. 여기 뭐 어디 가기, 뭐 수영장 가기 이런 걸로 싹 꽂혀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2번 하더니 얘도 이제 깨달은 거야. 이거 안 쳐서 공부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조급한 마음에 너무 오래 앉혀놓고서 뭔가 막 주입식으로 하는 이런 거는 오히려 아이가 영어를 또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이나 읽혀야겠네. 수민쌤 아까는 뭐 거의 울 것처럼 하더니 막상 시작되면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엄살 피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방학에 뭐 시간도 좀 여유 있고 하면은 학교 다닐 때 못했던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 파악을 위해서 이제 좀 학원 가서 레테 같은 것도 보고 좀 이런 거 할 여유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요? 방학 때 딱 하기 좋죠, 그거. 근데 레테는 이럴 때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학원에서도 권유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준비 없는 레테는 실망감만 안겨줄 뿐 별로 그렇게 도움이, 그러니까 AR 지수를 영어 공부 많이 하지 않고 자주 측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거 자체가 테스트 어떤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테스트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테스트를 사실 봐야 되거든요. 맞아, 그건 근데 그래. 집에서 조금 책 읽기나 또 기초 훈련을 조금 하는 정도로 그 테스트에 가서 딱 아이가 환경에 적응해서 잘 보는 것은 몇 번의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준비해서 하라 이거네. 2달 정도는 최소한 훈련이 좀 들어가셔야 여름방학이 돼요. 한 달인데 어떻게 2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요. 학원에 가을부터 많이들 하셔요. 맞아요.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가을 대란이죠. 가을에 이제 많이 들어가셔서 쫙 2월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바라보시거든요. 운동 안 하고 그냥 굶어서 뺀 다음에 체지방 측정 계속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조금 해서 2달 정도는 준비를 하고 레테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랑 가장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튕겼던 분 오늘 또 끝까지 수업을 들어봤는데 안 잡히는 남자친구 같았어. 그럼 또 나 집착하는 거 알지? 전민기 씨 안 잡혀서 제가 집착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뭐 인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쪽쪽 다 한번 뽑아 먹어봤고요. 아 근데 든든하다 뭔가. 네. 아니 이렇게 잘할 거면서 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막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예? 저도 막상 와서 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말씀 나누는 게. 근데 오기 전까지는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연습도 하셨대. 아니 평생 하셨던 일 아닙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냥 친구 집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제 네. 채널에서 영상 할 때는요 그냥 이제 부담 없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민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런 생각 하지 준비도 마세요. 엄청 예. 열심히 조회수 떨어지고 해오셨어. 반응 안 좋으면 이제 그만 부를 맞아요. 어차피 거니까 안 부를 그냥 거예요, 편하게 쌤. 와서 할 거 하고 가세요. 그냥 아셨죠? 예, 다음에는 중학생들 네. 관련한 것도 한번 네. 하고 고등학생 하고 까먹으니까 다시 초등학교 한번 돌아가고 그쵸, 그쵸. 쭉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네. PD님 밖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 주신 선생님이 네. 빅 팩캣 시리즈 네. 요거 선물 준대. 이거 너무 세트를요? 7권 세트를 와, 워크북까지? 5명. 이거 그럼 7권의 워크북까지 해가지고 총 8권을 대박이네. 5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4명밖에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왜? 한 내가 권에? 하나 가져가게. 어쨌든 좋은 선물까지 너무 와.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것도 밀북에서 나왔네. 이것도 난리 나겠는데? 한 권만 줘도 이거 난리 나거든요. 댓글이 1000개가 달려요. 네. 근데 네. 지금까지 뭐 좋은 책 저희가 많이 드렸지만 이게 찐이네 내가 봤을 때. 네, 이거는 뭐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또 댓글창에 난리 날까봐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분께 이거 전체 총 8권의 세트와 워크북까지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무튼 늘 오실 때마다 힘겹게 오셨지만 또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가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의 이 1위 기록은 당분간 안 깨질 테니까. 네. 왜 오늘 영상으로 경신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죠. 선생님 채널 뭐지? 김원장. 골라줄게 영어책입니다. 네, 골라줄게 영어책도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전 부부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네. 또 눈에 보이면 안 올 수 없거든요. 다음에 맞아요. 또 김수민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학 때 괜히 또 뭐 큰 돈 들고서 레테 받으러 다니고 막 하루 온종일 영어 지옥에다 우리 아이 몰아넣지 말고 영어 캠프 100만 원 세이브했으니까 요거 혹시 이제 우리가 당첨이 안 된다면은 이거 요건 사자 살게요. 우리가. 네네. 요 알겠습니다. 정도는 제가 투자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도 이거를 응모하려고 했어요. 안 해요? 무서운 여자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과목 또 다른 내용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